안녕하세요. 며칠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좀 읽다가 오늘 왕건을 간만에 다시 읽고 2002년도 책인데 한 20년 된 책이죠. 다시 한번 읽다가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부분이 현금 많은 자산,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지 않았어요. 주가가 뭐 3천대에도 갔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편도 있고 현금이 시총보다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는데 뭐 뉴스든 검색을 통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다가 삼양통상이라는 회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1일로 보면 1일 변동평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 변동폭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단타도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죠. 주간으로 보면 2021년도 뭐 8만원까지 찍었다가 반값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꼬리들이 굉장히 길죠. 하루 변동폭들이. 이건 뭐 단타로 좀 치지 않나 이런 거 드는데 월간으로 보면 뭐 최근 저점에 가까워진 부분들인데 해당 사업을 한번 보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액면가는 5,000원. 요즘에 5,000원짜리 좀 보기 힘들죠. 보통 500원 이렇게 액면가를 주는 데 비해서 만약에 5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한다면 지금 유통비율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유통비율을 생각하면 액면가를 500원 하면 뭐 4,900원 좀 더 싸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총은 1,498원으로 어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원 이렇게 생각하죠. 1,500원이라고 생각하고 대표 관련 대주주 57%, 조건 피역에서 6%, 자사주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액면 분할을 해서 유통비를 늘리든지 뭐 이럴 필요도 있는데 일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많지 않고 일단 시총도 1,500억 정도.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부분인데 일단 이 회사는 원피를 수입을 해서 피혁 원단을 생산한 다음에 판매하는 가죽 산업이 98% 거의 가죽 사업을 하고 그 외 일부분에 1% 정도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포로 보면 9.91로 뭐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BPS로 보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14만 7천원에 비해서 현재는 4만 9천원 밖에 되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15만원짜리인데 5만원에 거래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 사는 이유 혹은 떨어지는 이유는 있겠죠. 사양산업일 것이다. 이 현금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같은 입장에서는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싸게 판매되는 부분들이니까. 또한 배당도 3%대 현재 배당 1,500원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도 담보를 일부 잡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사양산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줬을 때 3분의 1 가격만큼 미리 거래가 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10배 정도, 저가에서는 3,800 정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서는. 그래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그러고 나서 다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PBR 0.4배 이하, 0.3배까지 떨어졌네요. 현재 주가로는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매출액이 22년도에 그러니까 저성장하는 기업이죠.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2022년 영업이익이 확 떨어졌습니다. 한 절반 이상도 떨어질 거예요. 전년도 대비인 절반.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2020년도 대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점점 떨어졌겠죠. 분기 발표 때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나. 완전 사양산업에서 점점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 57억 정도밖에 영업 현금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고요. 번 거에서 계속 증설이든 뭐든 어떤 연관성을 가졌던 영업활동을 필요한 부분들을 썼었다 라는 부분들, 그 재무활동이 이제 좀 갚아가는 라인으로 들어갔었고, 작년 21년 때만 조금 증가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ROE도 굉장히 떨어졌고 22년도가 최악이다 라고 싶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졌었던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부채 비율은 낮아졌다. 현금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일 안 좋았던 작년에 배당 성향이 28%로 거의 30% 가까이 올려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당은 올려주겠다. 충분히 배당 성향에 부합할 수 있는 현금은, 잉여금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한 거니까요. 당기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떨어지고 있고, 주가랑 비슷하게 2020년은 맥스로, 2020년 12월에 맥스였으니까 21년도에 발표가 되고 나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오르다가 그 이후 영업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죠? 이익에 따라갑니다. 주가는 이익률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게 현금이 사양산업이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현재가 아니라 작년까지만 봐도 자산 회전율도 떨어지고 매출 채권 회전율은 그냥 유보, 재고 자산 회전율도 떨어지는 부분들, 매입 채권도 떨어지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하자면, 중국에서 생산된 피혁상품의 공세와 채상품 악화 등으로 구조적 불황이 지속되어서 피해 업계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부가 상품인 카시트, 가구용 가죽 등의 개발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렵다. 지금 현재 많이 어렵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부가 같이 제품을 해야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카시트용 중국, 그 다음에 한율, 어쨌든 수익성 확보를 하고 카시트를 갔는데 경쟁이 또 치열하다. 거기 내에서도 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죽 제품이 98%로 거의, 임대사업 1.3%, 임대를 일부 하고 있다는 부분. 가격 변동은,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 가격은 올라가지고
이게 원재료였는지는 피혁의 내수 내추 부분들, 일단 피혁 부분만 보자면 가공률이 100%로 지금 공장은 열심히 돌리고 있다. 가동일수에 실제 가동일수도 열심히 돌리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수주가 안 돼서 안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장을 더 증설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평균 가공률이죠.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사양 산업은 아니고 뭔가 계속 수요는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실적으로 보면 제일 큰 피혁 쪽으로 보면 매출은 작년, 재작년에 비슷할 수준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부채 총계가 전기말 대비해서 늘어있던 부분들 50억 정도 늘어있는 부분들, 현금은 177억 정도로 오히려 또 부채도 늘고 현금도 늘어있는 상태, 부채를 좀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크진 않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780억에 대한 단기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1780억이라고 했는데 현금 가진 게 이 회사를 통으로 사면 1780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총은 1400, 1500원, 200억 정도의 마진이 남을 수 있겠죠. 통으로 산다 생각을 한다면. 이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 예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거의 뭐 사실 부채가 있다고는 하는데 무차입비에 가깝죠. 그냥 좀 예금만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쓸게 이런 식으로 은행 거래를 위해서 조금 쓰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금융 상품에 1780원 현금하고 따져봤을 때 시총보다 많죠. 단기금융 상품이나 현금을 따졌을 때 여기 이 부분을 포인트를 담보로 잡아라 갈 현금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100%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익 부분이겠죠. 매출이 있으면 저성장은 하지만 이익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고가 좀 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 부채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무차입이라 그냥 은행 거래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주당 순이익이 늘어있는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한 반기 때 늘어있는 부분 여기 나오죠. 정기 예금으로 단기 금융 상품에 1780원이 있고 시총은 1500억 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보다 낮죠. 근데 그러면 이런 쪽에 왜 사모펀드가 들어오지 않느냐? 유통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주가에. 만에 들어온다면 첫 번째 사모펀드가 요구하는 일은 액면 분할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서 지분을 늘리고 발언권을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겠죠. 액면 분할을 먼저 요청할 겁니다. 만약에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면. 지금 뭐 배당 관련해서 보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전기비해서 일단 반기 기준이니까 전기에는 너무나 안 좋았던 거고 올해는 좀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봤을 때 10배가 안 되는 부분들 현재처럼만 가면 7, 8배 정도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10,000원 정도로만 해도 만약에 전년 전기까지 11,000원이라고 그러면 퍼가 500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저상주라기보다는 이익 문제지 실제로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 2022년도가 굉장히 안 좋은 해였다라는 부분들이고, 저희 같은 관점에서는 이 회사를 굉장히 매력있게 봐야 되겠죠. 시총보다 많은 현금, 단 영업으로 인한 현금 대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많다는 점이 지금 단점으로 잡히고 있지만, 뭐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현금 담보로, 그 다음에 3% 정도 지금 현재 주가에 시가 배당률 3%에 배당 상향이 올라갔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사모펀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너무나도 유통 비율이 낮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뭐 5% 룰로 쳐서 올라간다고 치면 이 부분들이 액면 보완을 첫 번째부터 요청을 할 거고, 배당 성향을 더 올려달라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닐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포트에 안전 마진으로 현금 배당을 잡고서 가는 부분이고,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에 대한 이익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당분간은 현금 많은 기업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좀 안전 마진으로